어떤 분들이 저한테 드롭선을 늦게 생산해도 경쟁력이 있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셔서 이 영상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과연 지금 두릅을 심고 또 두릅을 재배해도 경쟁력이 있을까라고 하는 것과 똑같은 질문입니다. 두릅을 늦게 생산하는 사람, 저는 경기도 북부에서 두릅을 재배하고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에서 가장 늦게 두릅이 출하되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늦게 두릅을 출하해도 경쟁력이 있을까요? 여러분 어떨 것 같으세요? 과연 두릅을 그렇게 늦게 출하해도 경쟁력이 있냐고 저한테 물어보면 저는 당연히 경쟁력이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오히려 늦으면 늦을수록 더 경쟁력이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라고 저는 말씀을 드려요. 왜 그런지 제가 그러한 이유들을 조금 말씀을 드려보면서 두릅을 어떻게 생산하고 어떻게 판매하는 것이 좋은지, 또 경쟁력이라는 게 과연 무엇일까, 이런 부분들도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릅의 경쟁력을 이야기하면 사실 경쟁력은요, 요소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경쟁력은 그냥 쉽게 말하면 물건의 상태, 과연 이 물건이 다른 것과 비교해서 떨어지지 않냐, 다른 것과 비교할 때에 월등하냐, 뭐 이런 것들이거든요. 또 하나, 경쟁력은 가격이 좋냐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당신이 재배한 두릅이, 당신이 재배한 엄나무가 전라도 순창에서 재배한 것보다, 저쪽 산청에서 재배한 것보다, 청양에서 재배한 것보다 월등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경쟁력은요, 모양과 생김새만 가지고 말할 수가 없어요. 누가 경매 가격을 많이 받았다? 그것만 가지고도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경쟁력에는 굉장히 많은 요소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중에 이런 것도 있어요. 포장. 저는 시장에 나가서 포장 상태를 잘 살펴보거든요. 그러면 제가 물건을 내는 그 포장 상태는요, 아마 대한민국에서 거의 꼴찌는 아니더라도 잠깐 그 비스무리한 쯤에 들어갈 것 같아요. 전라남도나 혹은 경상남도에서 올라오는 물건들을 보잖아요. 포장이 정말 잘 돼 있습니다. 포장이 대단해요. 강원도 쪽에서 오는 물건도요, 포장이 정말 좋습니다. 이렇게 포장 용기에 딱 담고 스티커 딱 붙이고 2개씩 3개씩 딱 해가지고 이렇게 그 박스에 딱 넣어가지고 딱 오거든요. 그림도 쫙 이렇게 있는 데다가 정말 좋아요.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경쟁력이라는 것, 소비자는요, 소비자는 맨 마지막 뭐만 볼 것 같으세요? 그냥 플라스틱 용기, 그것만 보는 거예요. 바깥에 박스를 어떻게 해갖고 왔는지 별 관계가 없습니다. 그거는 물건을 파는 사람이 물건을 받아가지고 뜯어서 소비자한테는 요 플라스틱 박스만 딱 보여주거든요. 그러면 바깥에 뜯어서 버린 그 박스 그냥 공짜로 줄까요? 누가? 돈을 지불한 겁니다. 산 거예요. 근데 버려지는 거거든요. 저는 그 박스를 쓰지 않아요. 그러면 저는 그분들보다 그 박스값만큼 이익을 본 거겠죠. 그런데 한 가지 이제 문제가 따르죠. 물건이 파손되지 않아야 되잖아요. 파손되지 않을 수 있다면 저는 그분들보다 훨씬 경쟁력이 있는 거겠죠. 왜? 소비자는 똑같은 걸 보니까. 저는 원가를 절약했잖아요. 또 하나, 이런 것도 있죠. 물류 비용. 먼 곳에서 와요. 순창에서 막 차를 타고 서울까지 와서 경매를 해요. 저랑 같이 경매를 해요. 누가 물류 비용이 많이 들어갈까요? 순창 게 많이 들어가겠죠.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순창 두릅이 10,000원을 받았어요. 저는 9,000원을 받았어요. 근데 순창은 물류비를 하느라고 2,000원을 썼어요. 저는 물류비를 하느라고 500원밖에 안 썼어요. 그럼 누가 더 이익이죠? 생산이라는 말, 경쟁력이라는 말은요, 굉장히 많은 것들이, 많은 요소가 작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경쟁력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야기할 때에 물건의 상태라든지 가격이라든지 포장이라든지 물류 비용이라든지 고려해야 될 게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거를 다 고려해서 우리는
경쟁력이 있다, 없다,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두릅을 생산했는데 조그만 것만 생산해요. 15에서 20g짜리. 어떤 사람은 40g짜리만 생산해요. 겉으로 볼 때는 어떨까요? 40g짜리 큰 거, 막 경매 가격 뭐 10,000원, 15,000원 이렇게 받아요. 근데 조그만 거 생산하는 사람은 경매 가격이 6,000원, 7,000원밖에 못 받아요. 누가 더 경쟁력이 있죠?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두꺼운 거를 하는 사람은요, 조그만 걸 다 잘라버리기 때문에 큰 거를 조금밖에 수확을 못 해요. 근데 쬐끄만 걸 수확하는 사람은요, 굉장히 많아요, 이게 대가. 두꺼운 거 하는 사람은 10,000원짜리 한 박스를 생산할 때에 얇은 거 하는 사람은 5,000원짜리 3박스를 생산한다면 그 사람은 15,000원을 생산하는 거예요. 누가 더 경쟁력이 있죠? 그래서 우리는 경쟁력을 이야기할 때 굉장히 많은 요소들이 고려돼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제가 몇 가지를 좀 말씀을 드릴 거예요. 보통 사람들이요, 경쟁력 그러면 전국 단위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전국 단위. 그러니까 두릅을 생산하는데 엄청나게 많은 농가가 두릅을 막 생산했어요. 두릅이 막 나오니까 두릅값이 확 내려가겠다. 그것은 사실은 오산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엄나무 막 심고 있으니까, 전국적으로 심고 있으니까 엄나무 가격이 폭락하겠다. 사실 그렇지도 않습니다. 가격의 경쟁력은요, 전국 단위가 아니고 지역 단위라는 겁니다. 지역 단위. 그 지역에 두릅 심은 사람이 많잖아요. 그럼 가격이 내려가요. 그 지역 두릅 가격이 내려간다는 겁니다. 대도시는요, 안 내려갑니다. 그 지역이 내려가요. 그래서 경쟁력은요, 지역 단위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제가 왜 그런지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보통 두릅이요, 심는 것, 수확하는 것, 그게 정해져 있어요, 거의.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촉성 재배나 침수 재배를 통해서 12월에서 3월까지 두릅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요즘 이제 하우스에서 3월과 4월 사이에 두릅 생산하는 농가가 조금씩 생겼습니다. 지금은 많진 않아요. 이분들은 촉성 재배나 수경 재배의 단점을 보완하려고 이제 하우스 재배를 시작하신 거예요. 제가 이제 내년쯤에는 한번 가서 좀 보고 싶어요. 이 하우스 재배가 어디까지 와 있는지. 또 하나, 우리가 알고 있는 두릅 노지 재배. 4월부터 5월 중순까지 막 이제 엄청나게 많은 물량이 나오죠. 그런데 이게 한날 한시에 동시에 대한민국 전역에서 막 쏟아 나오는 게 결코 아니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 보십시오. 보통 지역에 따라서 일주일씩 시간을 두고서 두릅이 생산돼요. 그렇게 했을 때 한번 이런 것들을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이 지도는 대한민국 남쪽 지도입니다. 전라남도, 전라북도, 경상남도, 경상북도 지도예요. 그 지역입니다. 요 지역이 대한민국에서 두릅이 가장 많이 생산되는 지역입니다. 주로 여러분이 아시는 지역, 여기 보면은 순창군, 곡성, 이쪽, 임실, 정읍, 그 다음에 이 옆쪽으로, 함양, 산청, 이런 쪽에, 이쪽에도 지금 두릅이 많이 재배가 되고 있거든요. 자, 이때 여기에서 이제 두릅이 막 나오는 거예요. 대한민국 두릅에 거의 모든 두릅이 여기서 나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두릅이 많이 나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이 두릅을 재배하는데 두릅값이 확 내려가지 않을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당연히 두릅값이 내려가겠죠. 어느 지역 두릅값이 내려갈까요? 지금 이분들 두릅값이 내려가는 거예요. 지역에서 두릅값이 내려간다는 말입니다. 무슨 뜻일까요? 여기에 계신 분들이 예를 들어서 두릅을 재배하면 대구로 보내거나 혹은 광주로 보내거나 혹은 전주나 익산 이런 데로 두릅을 보내실지 모르겠어요. 혹은 이분들이 서울로 두릅을 보낼 수도 있습니다. 물류비를 지불하고라도 비싼 돈을 받고 싶으면 보낼 수 있어요. 그런데 대구로 보내는 게 조금 더 이익이 된다고 싶으면 절대로 다른 데 보내지 않습니다. 대구로 보내지.
왜? 비싼 돈 들여서 거기까지 보냈다가 뭐 비용이 별로 뭐 대구랑 차이가 없어요. 그러면 그리로 안 보냅니다. 이 물건을 실어 나르는 사람들이요, 얼마나 대단한 정보력과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지 혹시 아세요? 또 어떤 분들은요, 이쪽에서 광주로 보내거나 대구로 보내거나 서울로 보내시겠죠? 그러면 어디론가 보낼 거 아니에요. 이 보낼 때 저희 지역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서울에도 뭐 저 구리로 가는 사람, 가락동으로 가는 사람, 또 강서로 가는 사람, 인천으로 가는 사람, 여러 차가 있어요. 어느 차에 실냐에 따라서 가격이 달라지거든요. 그러면 그 차를 운전하시는 분, 그분만 대략 경매시설을 알아요. 왜? 매일 거기 가니까. 그러면 저는 어떨 것 같으세요? 경매시설을 알까요? 모를까요? 저도 압니다. 왜? 요즘 같은 인터넷 시대에 그 경매시장 조금만 검색해보면 그 전날 시세가 다 나오거든요. 그러면 물건을 보내잖아요.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이쪽에서 산청에서 재배하신 분이 대구로 보냈더니 10,000원을 준대요. 광주로 보냈더니 11,000원을 준대요. 어디로 보내시겠어요? 여기서 광주로 보내겠죠, 당연히. 근데 물류비가 500원이 나와요. 그래도 500원이 이익이니까 일로 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대전에 11,000원이에요. 근데 물류비가 2,000원 나와요. 그러면 가시겠어요? 안 가시겠어요? 당연히 안 가죠. 일단 이쪽에서 시장을 물건을 낼 때는요, 돈을 많이 주는 데로 가지 비슷하면 안 갑니다. 그래서 물건이 풀릴 때 어느 한 곳으로 집중하는, 예를 들어서 이 물건을 나르시는 분들이 혹시 뭐 잘못 계산해서 한 시장에 왕창 물건이 들어왔다, 그러면 가격이 내려갈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 조정들은요, 제가 볼 땐 다 하시더라고요, 저희 지역에서는. 그래서 어느 정도 분배해가지고 물건이 이렇게 나가더라고요. 왜? 물건값이 폭락하면 본인들 수익에 지장이 있으니까요. 이쪽에서 아무리 두릅을 많이 생산해도요, 대한민국 전국 시장에 다 나가지 않습니다. 특정 시장에 나가요. 그리고 거기에서 물건이 내려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물건을 싣고 갈 때 어디 걸 싣고 갈까요? 여기 있는 지역 농가들 거를 모아서 싣고 간다는 겁니다. 그러면 두릅값이 내려가는 거는 어디만 내려가요? 여기만 내려가는 거예요. 다른 데 내려가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 두릅의 생산 경쟁력은요, 전국적이가 아니고요, 지역적이라는 겁니다. 한번 이런 것도 한번 보세요. 전라남북도 지역이나 경상남북도 지역의 두릅이 다 생산이 끝나잖아요.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그때쯤 막 생산이 되고 막 좋은 게 막 나오고 이제 곁순 따고 막 이쯤 됐을 때 이제 대전 지역 그쪽에 이제 두릅들이 또 쫙 올라오기 시작하거든요. 여기에도 두릅이 굉장히 많습니다. 주로 이제 대전 중심으로 해서 이쪽 지방, 그 다음에 충청북도나 강원도까지 해서 두릅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 두릅들이요, 여기 계신 분들은 서울로도 보내기도 하지만 대전으로 오기도 하고요, 강원도로 가기도 해요. 그 다음에 또 하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경상남도나 전라남도에 두릅 생산이 끝났어요. 겨순을 따고 있거든요. 겨순 딸 때 보면 좋은 게 없잖아요, 시장에. 그러면 이 대전에 계시나 이쪽 라인에 있는 분들이 대구나 광주나 전주 쪽으로 두꺼운 손이 있는 두릅을 내보내면 어떠시겠어요? 그러면 그쪽 시장은 이제 이분들이 높은 경매 가격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왜? 그쪽 지방에서는 더 이상 두릅이 없어요. 따고 싶어도 못 따요. 겨순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거꾸로 이분들은 나중에 거기 시장에 가가지고 더 높은 경매 가격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장의 유동성은요, 굉장히 다양하다는 거예요. 주로 대전을 중심으로 해서 두릅을 재배하시는 분들은 서울 쪽, 그 다음에 이쪽 광주나 뭐 이쪽 전주나
아니면 대구나 부산 쪽까지를 전부 다 동시에 그냥 왔다 갔다 하실 수 있는 굉장히 큰 시장성을 가지고 계세요. 그런데 제가 있는 쪽, 경기도 북부, 강원도, 이쪽은 약간 좀 달라요. 서울 중심으로 해서 우회 쪽, 그 다음에 저쪽 강원도, 우리 흔히가 말하는 강원도 쪽, 이쪽은 약간 다릅니다. 여기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두릅이 늦게 나와요. 늦게 나오는데 어디 보낼 데가 없어요. 두릅 시장이 없어요. 그러면 여기 두릅은 전부 다 어디로 모이냐면 서울로 모입니다. 대부분 다 구리 농수산물 시장으로 오거나 가락동 시장으로 오거나 뭐 멀리는 강서 농수산물 시장까지도 오죠. 혹은 여기 계신 분들이 이제 뭐 대전이나 다른 수원이나 이런 쪽으로 가기도 합니다. 아니면 밑에 대구 쪽으로 가기도 하고요. 저 같으면 어떨 것 같습니까? 이 모든 두릅을 다 이쪽 우회 쪽에서 재배하고 있는데 여기랑 경쟁을 할까요? 저희 쪽에 있는 사람들은요, 같이 또 시장 조사를 해요. 처음에는 뭐 가락동, 구리 이렇게 내다가 막 두릅이 막 겹치니까 경쟁이 안 되는 거예요. 심지어는 뭐 이상기후 때문에 뭐 대전에서 올라온 두릅하고 겹치면 막 두릅값이 막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이 안 오는 시장을 개척하는 겁니다. 어디까지 갈까요? 여기에서 인천 쪽으로 가는 겁니다. 인천 인구도 어마어마하게 많거든요. 부천, 뭐 이쪽, 인천 이쪽에. 그러면 이쪽까지는 이분들이 안 와요. 왜? 여기까지 올라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물류 비용, 포장 비용 이런 게 막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비용을 내고서 여기까지 와서 경매를 해서 이익이 있다면 오죠. 근데 그만한 이익이 안 생기니까 그냥 이쪽에서 멈추는 겁니다. 서울에서 대부분 다. 그러면 저희 같은 경우에는 경쟁할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그냥 막바로 사람들을 모아서 차에다 싣고 여기다 주면 충분히 경쟁력이 있는 겁니다. 대전에 계신 분도 여기까지는 안 와요. 왜냐면 거기까지 올라오면 차가 꼬불꼬불 해가지고 막 와야 되니까 물류비가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 비용이면 차라리 그냥 서울로 올라가고 말지 이러면서 안 오시는 거예요. 이런 경우처럼 그 지역에도 농산물 시장이 몇 개가 있어요. 그러면 그 중에 차가 많이 가는 데가 있고 많이 덜 가는 데가 있습니다. 가격 형성을 잘 살펴보시라는 거예요. 그걸 왜 농부가 해야 되냐? 농부가 하면 조금 더 수익이 생깁니다. 농부가 안 하면 수익이 덜 생겨요. 한번 그런 것들도 살펴보시면 돼요. 그러면 조금 더 수익을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나 혼자 그 물건을 낼 수 있나? 아니죠. 못하죠. 내 조그만 물건 때문에 가지 않죠. 그러면 몇몇 농가를 모아서 아니면 장목관을 모아서 그리로 물건을 보내면 되죠. 경매 시세를 알 수 있으니까. 그러면 결코 내가 농사를 열심히 지어놓고 다른 거랑 경쟁해가지고 가격이 내려가서 아이고 힘들어 이 농사 못 짓겠다 이런 말씀을 안 하셔도 됩니다. 조금 더 부지런하게 움직여 보시면 가능하실 것 같아요. 지금 이 채널을 시청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인터넷으로 검색해서 찾으셨잖아요. 그 정도 열심히라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를 찾아서 여기저기 시장 같은 데 검색해 보실 수 있고 운전해서 가보실 수 있고 실제로 보시고 나중에 이제 내가 물건을 출하할 때 어떻게 하면 좋겠다 이런 아이디어를 얻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초보 농부를 위해서 사실은 제 그냥 노하우를 조금 나누어 드리고 있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경쟁 있죠? 이 경쟁은요 전국 단위가 결코 아닙니다. 지역 단위예요. 그 지역에서 얼마만큼 두릅을 많이 심었냐, 많이 심어도 상관없어요. 사실은 제가 시장을 개척하면요 그분들보다 훨씬 더 많이 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한테 묻어가잖아요. 전부 다 묻어가면 그분들만큼만 벌 수 있어요. 또 하나, 그렇게 묻어가면 그 중에는 좋은 물건을 생산하는 사람과
약간 좀 못한 물건을 생산하는 사람 그 차이밖에 없어요. 그러나 큰 차이는 없습니다. 제가 한 가지 힌트를, 팁을 하나 드리고 싶어요. 이건 저만 알고 있었던 건데 사실은 아마 뭐 아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겠죠. 두릅이나 엄나무 이런 거를 심으실 때 보면 다른 작물도 마찬가지예요. 조생종이 있고요, 중생종이 있고 만생종이 있습니다. 귤도 조생종 귤이 있고 만생종 귤이 있고, 밤도 그렇죠. 밤도 조생종이 있고 만생종이 있어요. 여러분이 두릅밭에 가보시면 일찍 나오는 애가 있고요, 늦게 나오는 애가 있어요. 혹은 아예 눈도 안 뜬 애들도 있습니다. 다 나왔는데도. 어떤 게 좋은가? 그거는 이제 여러분이 판단하실 몫이에요. 제 경험을 한번 말씀드려 보려고 해요. 조생종과 중생종 혹은 만생종 어떤 게 유리하냐 이렇게 말하면요, 저는 출하 시기에 따라서 약간 다를 수 있다 이렇게 말해요. 무슨 뜻이냐면 이런 겁니다. 아까 여러분이 그림을 보셨죠? 한번 보세요. 뭐 전라남도 뭐 순창 지역, 제가 뭐 사실 순창이 뭐 밉다 이래서 말씀드리는 거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거기 많이 생산하니까 순창 지역에서 두릅을 생산했어요. 전부 다 일찍 생산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 하나가 유독히 일찍 조생종을 생산했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얘 눈이 막 두릅이 눈을 트고 있는데 누구는 벌써 막 이렇게 돼가지고 출하를 시작했어요. 그러면 그분 가격이 어떨 것 같으세요? 어마어마하게 비싸게 받습니다. 그 조생종 두릅을 심어서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지만 그분 두릅은 굉장히 좋은 두릅인 거예요. 비싼 가격을 받을 수 있는 두릅. 이쪽 지역에서는 사실 그런 종자를 심으면 다른 사람보다 먼저 두릅을 생산할 수 있으니까 굉장히 좋은 거죠. 또 하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 두릅은 이쪽 지역에서 두릅을 다 생산하고 겨순까지 따고 전지하려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제 막 나오는 사람, 만생종 두릅을 심은 사람이 있다고 생각 한번 해보세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이쪽에 구례에 만생종 두릅이 자라요. 이미 이쪽 지역 전체가 두릅이 하나도 나오질 않아요. 근데 이제 여기서 막 나오는 거예요, 두릅이. 이쪽 대구도 두릅이 없어요. 여기서 나와. 근데 순도 이제 막 우회 순이 막 나오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분이 이제 경매로 냈어요. 광주. 멀리 가지도 않아요. 대구 이렇게 냈단 말이에요. 가격이 어떨 것 같으세요? 다른 데는 두릅을 눈을 씻고 봐도 없어요. 있긴 있는데 요만한 거 곁순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막 2만 원 순이 막 나와요. 그러면 조생종이 좋을까요? 만생종이 좋을까요? 어떨 것 같으세요? 아니면 남들과 똑같은 평범한 걸 심어서 한꺼번에 출하해가지고 왕창 내고 다 같이 전지하고 이게 좋을까요? 결국은 부지런한 농부 혹은 연구를 많이 한 농부, 조생종이든 만생종이든 둘 중에 하나를 심어서 시장을 공략하는 그 농부가 사실은 현명한 농부죠. 한꺼번에 묻어가는 농부는 그냥 농부예요. 누구나 하는 그런 농부. 이것을 선택하는 것은 순전히 이제 발빠른 농부의 몫입니다. 만생종을 선택할 건가 조생종을 선택할 건가 이것도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남들은 다 출하했다. 우리 거는 이제 안 나와, 이제 싹이 나오는데 어떡하지 고민하실 필요가 없어요. 오히려 그분한테는 굉장히 큰 기회일 수 있습니다. 그 기회를 잘 잡으세요. 그 기회를 잡는 방법은요, 시장조사하고 농수산물 시장 몇 군데 이렇게 연구해 보시면은 그 기회를 잡으실 수가 있습니다. 대전 지역에 계신 분들, 대전 중심에 있는 중간 지역에 계신 분들은 조생종, 중생종, 만생종 어떤 걸 심는 게 더 유리할 것 같으세요? 전라남북도, 경상남북도에서 두릅이 이제 위로 막 올라올 때 그때 조생종하고 겹칠 수 있거든요. 그럼 두릅값이 내려가겠죠. 하지만 그래도 경쟁력은 있어요.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왜?
이쪽에서 전라남북도, 경상남북도에서 생산하는 거는요, 물류비가 들어가잖아요, 물류비. 그러니까 이분들이 물류비 때문에 올리는 것을 두려워할 수도 있어요. 혹은 올려도 같은 가격을 받는다면 여러분은 이익이에요. 왜? 물류비가 덜 들어가잖아요. 같은 가격을 받았어? 걱정하지 마세요. 혹은 저쪽 게 물건이 더 좋아. 저기는 11,000원을 받고 나는 10,000원을 받았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분들은 물류비가 들어간 비용이고 나는 물류비가 포함되지 않은 비용인 거예요. 결국은 같은 겁니다. 내가 조금 더 농사를 잘 지어서 11,000원을 받으면 내가 훨씬 이익인 겁니다. 그리고 혹은 내가 만생종, 늦게 나오는 두릅을 재배했다고 쳐보세요. 그러면 순이 굉장히 좋아요. 이쪽 밑에 지역에는 이제 순이 곁순 따고 더 이상 이제 뭐 두릅도 없어요. 좋은 걸 찾고 싶어도 없어. 그럴 때 이쪽에서, 대전에서 이쪽 라인에서 밑으로 그냥 경매를 한번 보내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원래 이분들이 좋은 순을 생산할 때 가격보다요, 더 좋은 가격을 받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기의 장점, 여기에서 우회 쪽으로 보내보면 달라질 수도 있어요. 이쪽 중간 지역에 중부에 계신 분들은요, 사실 굉장한 시장의 이점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단점이 될 수도 있지만 활용하면 굉장한 이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저에게 늦게 생산하면 경쟁력이 있냐고요? 저는 충분히 있죠. 저보고 두릅을 심으라 그러면요, 절대로 조생종을 심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제일 늦게 나오는 두릅. 뭐 겨울잠을 뭐 한 달 넘게 자든지 2달을 자든지 상관없어요. 최대한 늦게 나오는 두릅. 그래서 대한민국 전역, 서울이건 뭐 대전이건 어디건 간에 두릅이 아예 없을 때, 두릅이란 종자가 아예 없을 때 제가 출하할 수 있다면 굉장히 비싸게 받을 수 있습니다. 다른 봄나물이 나오기 때문에 안 먹을 거라고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두릅을 먹으려고 시도했다가 못 먹은 사람들이 먹습니다. 그 가격이 비싸도 상관이 없습니다. 봄에 한 번, 2번 먹는 거기 때문에. 두릅철이 끝날 때쯤 되잖아요. 그러면 조그만한 곁가지 두릅들이 나오거든요. 곁순들이. 그러면 그걸 기다리는 사람들은 죄다 장아찌를 담그려는 가정주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럴 때에 굉장히 좋은 순, 이런 게 막 나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딘가 시장이 딱 풀리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비싸게 팔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요즘에는 그 박스마다 그 스티커를 다 붙여 나가잖아요. 생산자 주소까지. 그러면 전화까지 옵니다. 그거 어떻게 팔 수 있냐고. 물론 뭐 저희는 그 소매로 안 하기 때문에 그냥 저희는 안 합니다로 끊지만, 만약에 이제 그걸 소매로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굉장한 이익을 볼 수 있겠죠. 굉장히 뭐 경매가격보다 훨씬 더 비싸게 받을 수 있으니까요. 저는 최대한 늦게 나오는 거, 그런 두릅이 제가 볼 때는 저 개인에게는 가장 좋은 두릅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있는 지역의 특성상. 다른 지역은 모르겠어요. 만약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5월 한 10일이나 20일쯤 두릅을 만약에 막 내는데, 그때 만약에 전성기라면, 물론 뭐 그때가 전성기는 아니에요. 만약에 전성기라면, 근데 만약에 전라남도 뭐 곡성 이런 데서요, 두릅을 그때 막 낸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그분이 어떨 것 같으세요? 돈을 버시겠어요? 못 버시겠어요? 이거 우리 두릅은 왜 이제 나오지? 이거 멍텅구리인가 봐. 멍텅구리 아니에요. 효자입니다, 효자. 왜 멍텅구리가 될까요? 그거는 내가 시장을 모르는 거예요. 시장 개척을 안 해보셔서. 그냥 두릅을 왕창 따가지고요, 개인 경매를 붙이시든가 뭔가 차로 보내시든가 해도요, 굉장히 좋은 가격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왜? 두릅이 없으니까.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조생종 두릅 가지고 다른 사람이랑 경쟁하는 것보다 오히려 늦은 두릅 가지고 아예 경쟁이 없을 때 그냥 혼자 독점하는 게 훨씬 더 낫습니다. 제 기후 풍토상. 그래서 이제 그런 두릅이 저한테는 오히려 훨씬 좋은 두릅,
이렇게 생각되는 거예요. 그게 뭐 민두릅이든 가시두릅이든 아무 상관없습니다. 순을 늦게 내주는 두릅, 그게 저한테는 좋은 두릅이에요. 근데 어떤 분들에게는 나쁜 두릅일 수도 있어요. 그게 농부마다 다 다릅니다. 어디에 중심을 두고 어디에 초점을 두고 이 농사를 짓냐에 따라서 약간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제가 이제 농사 짓는 다른 작물들이 있죠. 밤나무 같은 게 저희도 이제 밤 몇백 그루를 지금 하고 있는데 가을엔 또 밤을 해요. 근데 저희는 밤을 하는데 추위가 일찍 오잖아요. 그럼 저희는 어떤 밤을 하겠어요? 저희는 무조건 일찍 달리는 밤을 심어서 수확을 합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 가장 빨리 밤 수확을 해요. 그 이야기는 무슨 뜻일까요? 추석 전에 밤을 따서 납품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밤값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밤값이 무지하게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밤은 추석을 기점으로 해서 추석이 넘어가면 값이 싸지고 추석 전에 출하할 수 있으면 밤값이 굉장히 비싸요. 저는 어떤 밤을 심겠습니까? 늦게 나오는 밤은 저한테는 도움이 안 되는 밤이에요. 가장 빨리 나오는 밤, 그게 저한테는 도움이 되는 밤입니다. 이 품종을 선택하실 때도 얘가 만생종이냐 조생종이냐 혹은 그냥 지역 풍통에 맞는 중생종이냐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시면 두릅 이 품종을 결정하는데, 판매를 결정하는데, 생산을 결정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어떤 힌트, 어떤 팁이 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그 농산물을 출하하실 때 주로 이제 농산물 시장으로 출하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출하하실 때 하실 수 있으면 가격이 좋은 농산물 시장을 찾아서 출하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농산물 시장은요, 가격이 똑같지 않습니다. 다 달라요. 똑같은 날, 한날 1시에 경매를 해도 가격이 다 다릅니다. 이제 농부가 얼마나 발품을 팔고 또 실제로 내 물건을 어떤 차에 실려 보내냐에 따라서 가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물론 지역마다 틀릴 수 있어요. 거기에는 뭐 차가 한 대밖에 없어가지고 그리로 간다. 그러면 할 수 없지만. 그러나 어느 정도 이렇게 규모가 있는 지역은요, 대부분 다 차가 여러 대가 있어서 이제 가는 시장이 다 다릅니다. 그 시장에 대한 정보는 여러분이 조금만 이렇게 찾아보시면 충분히 이렇게 알아보실 수가 있어요. 경매 가격만 보시면은요, 큰 손해가 날 수도 있습니다. 오늘 내가 10,000원 받았어. 11,000원 받았어. 12,000원 받았어. 그러나 물류비나 포장비용 이런 걸 빼면 얼마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10,000원 받았어. 그러는데 물류나 포장비용이 안 들어갔어요. 그러면 굉장히 많이 남는 거죠. 전체적인 가격만 보고 결정하지 마시고 물류비용이나 포장비용까지도 감안해서 전체적으로 이게 경쟁력이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을 해보시면 내가 농사를 짓는 것, 이것이 어떻다, 이게 전망이 있다 없다, 이런 것들을 쉽게 아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올해는 한 두릅을 한 3,000박스, 뭐 4,000박스, 5,000박스 이 정도 생산할 것 같다 그러면 계획이 딱 세워지잖아요. 두릅을 보면 대강 알잖아요. 뭐 올해 10,000박스를 생산할 것 같다? 그러면 사람이 몇 명 필요하고 어떻게 인력 배치를 하고 이렇게 생산해야지. 이런 계획을 세우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계획을 세울 때 한 200박스를 내보낸다, 뭐 300박스를 내보낸다. 그렇게 했을 때 한 군데로 물건이 풀리면 좀 안 되니까 뭐 연락해가지고 100박스는 이쪽으로 보내고 100박스는 일로 보내고 100박스는 일로 보내고 이렇게 분산해서 보내는 것, 이런 것들도 사실은 이 경영하시는 분들의 몫입니다. 그냥 한꺼번에 막 500박스 실어 딱 보내버리면요, 가격이 약간 다운될 수 있습니다. 그 귀찮은 걸 어떻게 하냐고요? 그냥 사실은 해야 됩니다. 그래야 농촌도 부해질 수 있고 또 농사 지은 그 대가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냥 농부는 내가 농사만 잘 지으면 됐지 뭐 그런 것까지 해,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조금만 더 하시면 내가 수고한 그 수고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또 여러분들도
이걸 보시면서 이제 아이디어를 얻으시는 거예요. 이건 지금 순전히 뭐 제 개인적인 경험이나 제 개인적인 아이디어 혹은 제 개인적인 뭐 생각들 이런 것들을 나누어 드리는 것이라서 좀 참고해 보시고 여러분 농사에 좀 접목하셨으면 좋겠다 싶어서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별히 두릅순을 채취하는 시기에 맞춘 어떤 그 뭐 품종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뭐 기후 때문에 뭐 나는 어떻게 뭐 이런 그런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결국은 판매, 그 다음에 경쟁력 이런 것들이 전국적인 단위가 아니라 지역적이다.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경쟁력은 훨씬 더 많이 생길 수도 있고 내가 훨씬 더 많은 수익을 얻을 수도 있다. 이런 힌트를 좀 얻으셨으면 좋을 것 같아서 이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오늘 영상이 좀 도움이 되셨다면은 구독도 좀 해주시고 또 뭐죠 이게 좋아요 이런 것도 좀 눌러주시고 그러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막 처음으로 이 말씀을 드리는데 굉장히 많은 분들이 보고 가세요. 정보를 많이 듣고 가셔서 뭐 힌트도 얻으시고 할 텐데 뭐 기왕이면은 좀 눌러주시고 하시면 저한테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저는 뭐 전문적인 유튜버는 아니에요. 저도 제 시간을 쪼개서 막 이런 거저런 연구해가지고 이걸 만들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뭐 시간이 딸리기도 하지만 그래도 제 경험을 나누어 드릴 수 있어서 저는 또 감사하고 많은 분들이 또 저한테 이메일 보내주시고 물어보시고 또 격려해 주셔서 저한테는 굉장히 감사합니다. 또 제 채널도 많이 홍보도 좀 해주시고 그래서 좀 나중에 좀 이게 커져서 제가 지역에 있는 농가도 좀 방문해서 어떻게 재배하시는지 그것도 촬영해서 함께 나누고 싶기도 하고 조금 이제 몇 가지 좀 이렇게 꿈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좀 나누게 될 수 있도록 좀 구독 좀 해주시고 또 좋아요 눌러주시고 좀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긴 시간 동안 감사합니다.